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스토리 유차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술 이야기를, 술을 모티브로 한 노래를 여러분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은 천지미록, 무취불기라고 했습니다. 천지미록,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녹봉입니다. 무취불기. 그래서 취하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지금부터 12,000년 정도 전에 술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중국 허난 지역에 있는 신석기 마을, 지야후 마을이 있어요. 그 지야후에서 발견된 항아리 속에서 술 성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효된 음식에서 발효된 국물을 마시니까 기분이 아련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게 술의 기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 발효 음료는 대략 한 7,000년 정도 전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바로 그 발효 음료입니다. 여러분 술과 인생을 만약에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3차원 연상으로 만약에 3차원 그래픽을 해보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즐거워서 한 잔, 괴로워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또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한 잔, 부모 형제와 한 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철은 그래서 장진주사를 읊었죠. 한 잔 먹새거려, 또 한 잔 먹새거려. 꽃끝 산 놓고, 이 산 놓고는 계산, 숫자를 한 잔, 두 잔, 석 잔 헤아린다는 겁니다. 무궁무진 먹새거려. 우리가 죽어서 멍석에 말려서 지게에 지어서 산으로 가나, 꽃상계에 맺혀 실려서 저 양지바로 언덕바지로 가나, 그 누구나 똑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 언덕바지에 내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원숭이가 내 무덤 위를 팔락팔락 뛰어다니면서 놀더라도 누가 땅속에 묻혀있는 제 유골에게 술 한 잔 권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승에서 한 잔 먹새거려, 또 한 잔 먹새거려, 꽃끝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거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자, 김소월 시인은 어떻게 술을 읊었을까요? 술은 물이 외다. 물이 술이 외다. 물과 술은 사촌이외다. 물을 마시면 정신이 바짝 깨우쳐지지만은 술을 마시면 몸도 정신도 태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과 술은 같은데요. 하나는 정신을 바짝 깨우치고 하나는 영혼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시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답은 어떻습니까? 천지미록입니까? 영혼을 태우는 물입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그 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술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대중가요의 100년 역사 속에서 술이 차지했던, 술이 우리의 삶을 대신 은유하거나 치유해 주었던 그런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노래 한 곡, 이난영 선생이 불렀던 술 뒤에 오는 것,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불렀던 한잔해. 여러분 한잔해. 네, 어떻습니까? 오늘 한잔 하시지요. 그 다음에 2020년 TV조선 내일은 스타트 선 2등을 했던 영탁이 불렀던 막걸리 한잔. 원곡 가수는 그 1년 전에 불렀던 강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세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개인 SNS, 유튜브 방송은요, 영상과 음원에 관련 이 적용, 사용, 그 다음에 이 탑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킬 사항이 있습니다. 영상은 사실은 영상저작권 협회와 관련돼서
쉽지 않고요. 음원 저작권, 음악 저작권 협회에 있는 음원들은 저작권 협회와 이 유튜브 관련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리 공목입니다. 이 관리 공목은 여러분 음원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탁이 불른 막걸리 한 잔은 관리 종목이 아니에요. 송가인이 불렀던 한마는 대동강 용두산 LG도 관리 공목이 아니에요. 별도의 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관리 종목으로 선정이 안 돼서 사실 영탁이 막걸리 한 잔 부른 그 정경을 설명하면서도 강진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는 저는 굉장히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팩트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감성을 얘기하죠. 마치 유튜브를 상업적 수단으로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구독자들 또는 시청자들에게 뭐 좋아요 해주세요, 뭐 구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영상에는 구독과 좋아요 이런 영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흘러 들어가는 그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 장 자체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쓴 한국대중가요 100년사, 한국대중가요 100년 유행가에 얽힌 사연, 유행가가 품은 역사,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트로트 열풍, 이런 책들을 이제 저는 영상에 담기를 제가 원했죠. 또 제가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했죠.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책으로 읽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을 또 수시로 여러분들 시청이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곡은요. 1938년도에 이난영 선생이 불렀던 술 뒤에 오는 것입니다. 김용호 선생이 노랫말을 짓고 박시춘 선생께서 작곡을 했습니다. 박시춘 선생은 박시춘, 바나월, 이난영 이 세 분이 우리나라 대중가요 3대 보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박시춘 선생이 쓴 노래 23살 이난영 선생이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 오늘 같이 듣겠습니다. 1938년은요. 일본 제국주의 조선 총독부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조선인 육군 징집령을 내린 해입니다. 그로부터 2년 반 정도 뒤에, 사실 2년 정도 뒤에죠. 1941년 12월 7일 날 태평양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의 단계였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풀려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조선, 이 나라는 1897년까지입니다. 1897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한제국입니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었죠. 근데 1910년은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경술국치, 강제 병합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9년 뒤에 1919년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독립만세 운동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 민족 문화 말살기로 이어서 군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압제, 통제, 통할하다가 1945년에 황제 제도를 포함해서 무조건 항복하면서 패망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38년도 이난영 선생이 불렀던 술 뒤에 오는 것, 이때는 1919년 이후에 대한민국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그해 4월 11일, 4월 13일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9년차, 19년차, 18년차에 불려진 노래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가사는 이렇습니다. 들어요, 잠을 들어요. 새빨간 떴지로 빚어놓은 술잔. 이 술 식으면 사랑도 식어. 술이 깬다는 거죠. 술잔 속에 단 꿈을 마시고 취하면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술집에 번지 없는 주막에 또는 항구의 주막에 술집 작부, 물새라고 불렸던 주모들이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로 기억하면 됩니다. 앞에 앉은 마주 앉은 사람, 그 기객이라고 그랬죠. 한잔 해, 한잔 하러 온 그분에게 한잔 권하면서 사실은 수작을 그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래는 그렇지만 그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민족의 애환이 들어있는 겁니다. 유행가가 그래서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는 그 탄생 시점에 그 시대 상황을 작사, 작곡, 가수, 시대 사연, 사람, 모티브 이런 7가지 요소로 정확하게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트로트를 너무 인기 위주로, 사업 위주로, 시청률 위주로 그러는 것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음미하고 그 역사 속을 살아온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를 노래로 풀어낸다면 이 모멘텀은 저 100년, 1000년도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난영 선생님은요, 1916년 목포 양동 출생입니다. 호적에는 이옥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이름은 이옥래라고 그래요. 이옥래면 어떻고 이옥순이면 어떻습니까? 이난영이라는 이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한을 목청에 걸어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참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제주도로 살러 갑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고 나중에 오빠가, 이봉용 작곡가인데요. 오빠가 이난영을 제주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모살이도 합니다. 해녀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모 살던 집에 어린아이를 병에 업고 이난영 선생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너무 잘 불렀다가 되죠. 그래서 그 집 주인께서 태양 악극단 순회 공연을 왔을 때 그 유랑극단의 가수로 막간 가수로 취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난영 선생은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1935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쿨 대회 목포 가요제에서 1등을 하면서 사실은 에레지의 여왕이 되는 거죠. 꾀꼬리의 여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1932년에 포월회에서요. 태양악극단의 막간 가수로 생활하면서 향수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후에 악단장 김혜송 선생과 결혼을 해서 7남매를 낳는데요. 그 딸 둘과 오빠 딸 하나, 애자, 숙자, 민자, 이 걸그룹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걸그룹입니다. 김시스터즈예요. 김시스터즈 이분들은 원래 3자매였어요. 세자매였는데 1956년을 전후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김시스터즈 이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아들 셋은 김보이스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난영 선생과 김혜송 선생 사이에 태어난 이 가족은 전부 다 음악 가족입니다. 1935년도에 목포 가요제에서 남인수 선생을 만나지만 사실은 연상연하의 연인으로 만나지만 결혼에 골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1958년 이후부터 두 분은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1962년에 남인수 선생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이난영 선생도 저 하늘의 별이 됩니다. 아마 두 분은 하늘에서 별로 마주보거나 한 둥지 안에 살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난영 선생님이 불렀던 술 뒤에 오는 것, 이난영 선생의 목소리로 여러분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요 잔을 들어요 새빨간 하트로 빚어낸 술잔 이 술이 식으면 사랑도 식어 들어요 들어요 이 잔을 들어요 술잔 속에 당금을 마시고 취한 그 다음에 나는 몰라요
마셔요 잔을 들어요 우리의 열정으로 끓여놓은 이 술이 식으면 열정도 식소 마셔요 마셔요 이 술을 마셔요 내 마음을 담아서 곤사는 술을 사양하면 나는 몰라요 취했어 정말 취했어 사랑과 마신 술이 거치 취했어 거리는 네온 쌓인 물은 녹아요 춥대다 춥대다 신나게 춥대다 당신 품에 안기어 뛰놀면 이 밤이 다 새어도 나는 몰라요 여러분 2015년에 박군이 한잔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청했습니다. 여러분 한잔 하셨습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친구가 있고 좌우에 사랑하는 지인, 존경하는 동지, 멘토와 스승님, 선배, 아우, 동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술은 독일까요? 약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을 어느 정도 가늠해서 스스로를 가늠해서 마시는 술은 정말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촉매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고서 한서에도 술을 얘기했어요. 팔만대장경에도 술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서의 정의, 팔만대장경의 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한서에는 천지미록, 무취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이 아름다운 녹봉, 이것을 마시고 취하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만대장경에는요 술은 모든 번뇌의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의 어머니라고 써놓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술은 아주 좋은 쪽의 삶의 도약이고 촉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 가사 아주 재밌습니다.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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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달려가 보자. 오늘 밤은 내가 쏜다. 이런 의미가 뒤에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술 노래는 너무나 많습니다. 1932년도 아마 이 최규엽 선생이 불렀던 노래가 아마 가장 먼저 불려진 노래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 민요나 판소리나 또 이런 창중에는 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중가요 유행가라는 측면에서, 트로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이 시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32년에는 술은 눈물일까 한숨이랄까 있습니다. 술이야 눈물일까 한숨이련가 이 마음 버릴 곳이 올해인 그 옛적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술이 그렇게 가는 거죠. 밤이면 꿈길에서 간별했으나 술은 눈물이냐 한숨이냐. 김영환 선생은 1960년도에 술전쟁을 불렀어요. 술전쟁이라는 지름이 좀 애매하지요. 나중에 술이 원수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만큼 여러분 술은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연기가 불러서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원곡 가수 박군이죠. 박군의 목청으로 여러분 한잔해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곡은 여러분 막걸리 한 잔입니다. 막걸리 한 잔. 영탁이가 이렇게 내질렀어. 내전 있었다. 영탁이가 내지른 그 곡은 원곡 가수가 강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막걸리 한 잔에는 어떤 사연들이 걸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는 대가족 집단, 노래 속에 4대가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잘생겼죠. 아버지의 아버지도 나옵니다. 제 아들도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로 보면 증손자입니다. 아버지로 보면 내 아들이 손자입니다. 그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에 그 음료를 이 술잔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매개체는 막내 아들입니다. 전통적인 내리사랑, 통속적인 막걸리가 이 노래를 더욱더 공감하게 하는 겁니다. 할배, 할아버지,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이어지죠.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여러분.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알턴니가 빠졌다고 아버지는 덩실덩실 더덩실 춤을 춥니다.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서 내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나의 모습을 닮아갈 때 나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90세인데요. 제 고향 덕유산 아래, 일산봉 아래에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고춧가루도 보내주시고요. 고구마도 캐서 보내주십니다. 막걸리 한 잔에 아버지의 얼굴이 어립니다. 뭘로? 아버지가 보내준 쌀 한 푸대로, 아버지가 보내준 고구마 한 박스로, 아버지가 따주신 풋고추 한 봉다리로 아버지의 얼굴이 얽히는 겁니다. 여러분, 막걸리는요, 탁주, 탁배기, 모주, 농주, 가주, 정말 백주, 이런 이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요, 미온, 지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주도에는 모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주란 말 들어보셨죠? 제주도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양평대군이 제주도로 귀향을 갑니다. 양평대군을 낳은 그 어머니 생모가 임목대비입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귀향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임목대비가 막걸리를 팔아서 술도 팔고 술지개미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모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생모가 대비모주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로 막걸리를 팔아서 살아갔다는 그 사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비모주에서 대비는 빼고 그냥 모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귀향살이의 생계수단, 양평대군의 생모의 귀향살이 생계수단이었던 막걸리가 2020년 여러분 트로트 열풍, 내일은 미스 트롯 시청률 35%를 여러분 능가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거린 게 아니라 흔들거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곡 가수 강진의 목청으로 막걸리 한 잔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취해봅시다. 그리고 덩실덩실 더덩실 춤을 한번 춰봅시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의 아들을 생각하고 내 손주를 생각하는 이 대가족 제도, 내리사랑, 치사랑, 이런 사랑을 막걸리 한 잔에 걸쳐 보십시오. 막걸리 한 잔 들어보시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향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네, 여러분. 오늘 술을 모티브로 한 노래를 여러분들과 같이 불렀습니다. 이난영 선생의 술 뒤에 오는 것. 여러분, 술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사랑이 옵니까? 이별이 옵니까? 눈물이 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현종도요, 양귀비에게 술잔을 들고 국향, 국색, 천향, 하늘의 향기가 나는 국색 나라의 미인의 포즈를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술은 그런 것이죠. 술 뒤에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 연기가 부르는 박군이 부른 한잔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잔 생각나십니까? 한잔 하십시다. 영탁의 목청에 걸린 강진이 원곡 가수로 부른 막걸리 한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술 한잔 하시지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항구, 선창을 모티브로 한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